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1951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네, 또 연중 최저치를 이틀 연속 경신한 날입니다. 1950선까지 위협받았던 코스피, 그러나 121선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종가 기준 1960은 회복하면서 끝났는데요. 기관이 결국 소폭 순매수한 것으로 잡히고 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수급 주체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날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증시를 조금 살려줬네요.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리비아 사태 여진이 남아있는 하루였습니다.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1시간 마감을 남겨두고 낙폭을 크게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리비아 국가원수가 송유관을 폭파시켜 원유 수출을 저지하도록 명령했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지수 또한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196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1970선에서 좁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외신을 통해 루머가 퍼지면서 1952포인트 연저점을 다시 찍기도 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8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도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1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프로그램만 우군이었는데요. 프로그램 통해서 2,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포인트 내리면서 507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대체적으로 510선 위에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6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8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고요. 결국 510선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35전 내리면서 1123원 25전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중동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출발은 1130원대에서 고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에 고점으로 인식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되고요. 오늘 장 112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내리면서 9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가 반등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6% 하락했고요. 현대차가 2%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강세를 보여줬던 은행주들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신한지주가 약보합, KB금융도 0.5% 하락했고요. 삼성생명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1만 원대도 되찾은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이 0.1%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SFA는 외국인 매도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계 참고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0.6% 상승했습니다. 태웅은 어제 6% 하락했는데요. 낙폭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4.6% 상승했습니다. 네,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리비아 쇼크에 따라서 낙폭이 컸었던 건설주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이 4% 올랐습니다. 삼성물산도 2.3%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1%대에서 4%대로 오르면서 건설주들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의 급등이 정유화학주들에는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정유주에서 일단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정유주들을 매수하면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내렸는데요. 하지만 화학주들은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1%에서 4%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풍력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주인 풍력주에 관심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평산이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유니스는 마찬가지고요. 용현 BM도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4% 이상 상승하면서 풍력주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에 따라서 어제장 급락했었던 항공주와 여행주는 오늘까지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반등도 실패했는데요. 대한항공이 1%대로 하락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찬가지고요. 여행주 가운데서는 하나투어가 3% 가까이, 롯데관광개발도 2.7% 내리면서 항공 여행주는 오늘까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테마주 가운데 박근혜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출산대책 관련주들은 상승했지만 물 관련주들은 어제 상한가 오른 이후에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급락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가 6% 이상 올랐고요. 젠트로부터 뉴보텔까지 물 관련주들은 일제히 두 자릿수로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특징 들어보고요. 내일장 또 대비책 세워봐야 되겠죠. 2월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의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HNC 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중원 책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1960은 겨우 지켰는데 이거에 좋아해야 될 때 맞나요? 네, 장 막판에 특히 좀 굉장히 혼조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네. 동시효과 때 보면 지수가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 이제 바닥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혼조한 심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상황 잠시 정리하면 외국인과 개인이 계속해서 외도 물량을 내놓고 그에 반해서 투신권과 그 정부 기관 쪽에 매수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서로 맞물리면서 좀 혼조한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그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한 영향이 있었지만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그리고 한때 이제 양호한 수급 상황으로 강보합권을 전환하면서 1970선에 안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와중에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 그리고 이제 연기금과 국가단체의 매수세 물량이 꾸준히 유입된 점은 이제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그 카타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리비아 송유관과 주요 석유 생산 시설 등을 파괴할 것을 보안국에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좀 하락 쪽으로 많이 돌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은 해외에서 전일 보도된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가 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냐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루머들도 사실 장 끝나고 어차피 재탕할 거면 하면 좋은데 참 타이밍도 안 좋았네요.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뒤늦게 이제 휴장을 끝내고 열어봤더니 리비아 사태가 터져서 반영하면서 급락을 했었죠. 이제는 뭐 뉴욕 쪽의 지표도 지표입니다만 유가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WTI 뭐 전보다 더 추가로 더 올라버리면 어떡하죠? 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존재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뭐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이냐, 계속 그 2008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유가 시대에 그런 걸로 추세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리비아 사태, 그와 따른 이제 국제 유가와 그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되겠죠. 뉴스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미국 쪽에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중요한 또 지표들 하면은 많이 나오는 지표들 또 주택 지표잖아요. 오늘 밤에는 어떤 주택 지표가 나오는지요? 네, 금일 밤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그 외에는 경제 지표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기존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월 대비 1.1% 정도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치는 12.3%로 전월엔 크게 개선됐는데 금월에는 좀 다소 전월 대비는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를 보면 말씀하신 것 같이 산업, 고용, 소비 지표들과 좀 달리 주택 지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좀 뉴욕 증시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1960을 종가 상은 살려놓았는데 장중에 1950선 때도 굉장히 위태위태했다라는 것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와도 맞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바닥은 못 잡은 거 맞습니까? 1950 밑에서 그러니까 밑까지 더 빠지지 않을 거다. 지금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 맞나요? 네, 뭐 지수가 지금 보면은 121 이평선이 1953입니다. 이제 좀 우연히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지수가 이제 1950선을 지킬까 아니면 지키지 못할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면 뭐 저가 매수가 맞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등에 대비한 저가 매수의 전략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증시를 좀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은 2월 증시 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가열 측면도 있었고, 뭐 신흥국 인플레이션 우려, 뭐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그 지수에 대부분 반영된 것 같은데, 이제 리비아 사태가 터지면서 그 리비아는 또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 최대 산유기라는 점이 유가 상승을 초래해 어떤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이집트보다 문제가 길어지고 있고 주변 국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여전히 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좀 증시를 1900에서 2100의 박스권 흐름을 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좀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기 저점 매수와 저가 매수에 따른 의무 있는 반등 이후에 차익 실현 전략을 좀 고려해 볼 만한데요. 좀 이럴 때는 업종을 좀 보기보다는 낙폭 가대 종목 중심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지수 120일 이평선인 1950선 정도의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어떤 저가 매수를 통해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나면은 좀 차익 실현을 그래서 좀 전략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아직 증시가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좀 업종보다는 낙폭과대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예, 1950이 일단 지지되는지 보고 지지를 받는다 싶으면 일단 싸게 많이 빠진 종목들 사서 반등 오면 빨리빨리 수익률 짧게 잡고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몇몇 종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낙폭과대주. 다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몇몇 종목만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핵심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네. 이제 건설주 쪽인데요. 네, 건설주가 계속 최근에 많이 많이 빠진 점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 사실 이제 불안 요인이고, 그만큼 시장이라는 것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보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주에 대해서 좀 많이 또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현대건설이 리비아 쪽이나 중동 지역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점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대우건설이나 이런 거보다 특별히 더 높거나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매각 과정도 최근에는 좀 매끄럽게 좀 마무리돼 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고 나면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설주가 그렇게 물론 리스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들어가기 좀 괜찮다라고 보여진다 이런 얘기시죠? 트레이딩하기에. 네네. 예. 자, 그러면 반등을 노리고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건설주를 좀 그렇죠.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반대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유가 뛰고 리비아 사태가 아직 안 잡혔다라고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속편하게 사기에는 정유나 화학 쪽이 어떤가 싶기도 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정유나 화학 쪽 괜찮고요. 특히 이제 SOL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높아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정부의 가격 압박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고배당주라는 측면에서 어떤 증시의 조정 국면에서 하방 지지선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좀 고려할 때는 이제 정유주, 그 중에서 특히 좀 S-오일, 이쪽을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끝으로 김종원 책임연구원님의 머릿속에 있는 3월 증시 그림을 잠깐은 훔쳐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은 호흡 속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3월에도 수급은 비슷할 거다. 때문에 보험이 갈 거다. IT도 간다. 여러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김종원 책임연구원님은 이렇게 리비아 사태까지 터졌던 2월 증시 거의 끝물에서 3월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림 있으시면 잠깐만 좀 공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도 월보를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좀 기간 조정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월 이제 증시가 실질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3월에는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그렇지만 의미 있게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흐름을 좀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그 추후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신흥국이 조정을 받고 그랬지만 한 번 정도의 더 기회는 존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3월이나 이럴 때 이제 바닥권을 확인할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렇지만 좀 기간 조정이 계속되는 좀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3월까지도 계속해서 기간 조정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거의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HMC 투자증권 김종원 책임연구원의 분석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동반성장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정부 사업 참여, 자금 지원 등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에게 초과 이익을 협력사들과 나누는 협력사 이익 공유제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방성장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에게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 대기업이나 협력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등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2012년부터 경유차와 천연가스 버스, 휘발유차 등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경유차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높아지고 천연가스 버스는 2013년부터 유럽 기준에 비해 13%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휘발유차는 2014년부터 입자상 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 그동안 배출 허용 기준이 없었던 농기계와 선박 등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8일에 열리게 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사장을 등기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3년마다 한 번씩 지급하던 성과급을 올해부터는 매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사내이사 개선의 건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과 지난해 말 사장으로 승진한 이재용 사장의 등기 임원 등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올해부터 매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내이사인 이윤우, 최지성 부회장과 윤주화 사장 등 3명에 대해 총 3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계부채 상황은 심각해 금리 인상 등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오르고 대출 이자도 따라 상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 부실화가 커질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정책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2월 2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1950선까지 위협받으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연중 최저치 행진은 내일이나 좀 끝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또 유가가 오르고 리비아에 대한 뉴스가 진전세를 보이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모멘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종가상 1960은 지켰습니다만은 내일 만약 장중에 121선이 깨지면 전문가들 입에서는 1900선 지키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코스피의 바닥의 끝은 어디일까요? 내일 그래도 한 자락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반등 기대하면서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